자신이 처한 환경은 자신의 인식을 제한한다. 우리의 인식은 무한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정작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는다. 직장이라는 환경도 우리의 인식을 매우 제한한다. 특정한 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려거나 혹은 침해받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자기 직급 이상의 일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는 상사에 대한 월권 행위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는 일도 매우 낯설다. 내가 우리 회사 및 팀의 사업 모델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은 대개 사장님이야 임원들이 하는 일이니 나는 그저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직장생활은 사회생활 초보인 우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주지만 업무 분야와 직급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만든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키워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거인에 올라탈 때에는 나름의 전략을 잘 짜야 한다. 그 높은 곳에 올라 세상 풍경만 감상할 것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무슨 기회를 찾을 것인지 어떻게 자신만의 탐험을 해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국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왔을 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순간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를 생각해야 하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내 능력 살려서 즐겁게 회사 다니는 사람 100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죠. 스스로의 비루한 현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고정관념을 깨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회사란 어떤 면에서 당신의 일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인재개발원이다. 기업에서 연수를 하듯 당신도 회사에 연수를 하러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월급이 목적이 아니라 연수가 목적이라는 이야기다. 당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회사다. 5년간 연수를 할 것인지 10년간 할 것인지 결정하자. 회사 생활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대기업 연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연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꼭 회사가 아니어도 된다. 장사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시장에 취업해 현장부터 경험하는 현장형 연수를 선택해도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수를 제대로 받으려는 태도다. 회사의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해야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도 주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경험의 폭도 넓어진다. 짧은 기간 최대치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월급이 지금보다 더 적어져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또 이 연수에서 일만 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라인도 타보고 화벌 싸움도 해보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기분을 맞추는 스킬도 체득하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 연수 생활은 더욱 풍성해지고 당신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진다. 어머니가 드는 칼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요리의 도구이지만 범죄자가 드는 칼은 살인의 무기다. 누군가에게 회사는 어떻게든 일을 줄이면서 아등바등 월급을 받는 공간이자 일의 퇴사가 두려워 눈치를 보는 곳이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회사는 자기 개발을 위한 훌륭한 인재개발원이 되기도 한다. 생각 한 끗 차이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거지 같은 회사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돈 때문에 억지로 참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를 인재개발원이라 생각하며 회사 다니는 기간 동안 최대한 내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낭비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은 회사에서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르게 되고 회사가 월급을 주는 결정권을 지닌 객체로 인식되며 회사에 대한 고마움마저 생겨난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자신은 더 이상의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는 들판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까지 당신이 받았던 월급은 회사라는 조직이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라는 사람이 준 것이었다. 소비자로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이 낸 돈이 회사로 들어오고 회사는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특정한 날에 당신에게 입금해준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당신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회사 밖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먹여 살렸다. 그러니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인생의 거대한 결단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언제나 돈은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당신을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우리는 늘 그 돈의 흐름 속에 존재해왔고 그 안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얻어왔다. 회사가 만들어낸 돈의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다른 돈의 흐름 안으로 당신을 밀어 넣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이 다시 당신에게로 들어오고 당신은 회사 없이도 그 내부의 흐름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회사를 거쳐서 받는 것이나 직접 받는 것이나 다를 것은 없다. 어차피 그 돈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회사나 어차피 불안한 존재이기는 매한가지다. 회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월급을 주지 못한다. 부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본질은 회사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떤 돈의 흐름 속에 있는가이다. 직장인은 회사와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의 흐름에 부속해 있는 것이고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돈의 흐름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 흐름 속에 지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통해 지탱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저도 착각하고 있던 부분이라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직장인 월급은 당연히 사장이 지급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장도 회사 밖에 고객에게 돈 받아온 것이죠. 그러니 결국 내 월급은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 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사장에게 빌빌거릴 필요가 없죠. 내가 고객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월급 이상의 수입을 얻어올 수 있는데 회사와 사장이 뭔 대수입니까? 내가 능력 있다는 전제 조건만 달성한다면 여기 이 회사가 아니면 인생 망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언가를 만들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단 몇 개월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자신만의 진입 장벽이 높은 전문 영역을 기르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 나는 5년 일찍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핵심은 직장과 필드의 준비 경험이 총합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5년간 자신에게 몰입한 사람이라면 반은 달인인 사람이다. 5년 동안이나 준비된 사람과 이런 준비가 전혀 없이 막 퇴사한 사람,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준비된 사람과 퇴사 신출내기를 겨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5년간 충분히 체력을 갈고 닦은 사람의 앞서 나가는 속도와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하는 사람의 속도는 비교 불가다. 회사라는 거인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주고 사회적 인맥도 쌓게 해주고 일의 능력도 높여준다. 심지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기술력을 쌓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었다가는 또 다른 불균형이 시작된다. 시간이 없으니 하루빨리 퇴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말 또한 아니다. 그보다는 나의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직장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그 거위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네 인생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사표 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추운 곳인지 다들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부터 시작해 꾸준하게 나의 가치를 높여나간다면 목표로 한 그 시점에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능력치가 높아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인생살이 전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안 봐도 뻔하죠. 다가오는 개인의 시대의 직장인 생존 전략을 다룬 책입니다. 사회 현상의 핵심을 짚어주고 직장인으로서 마인드를 고쳐먹게 만들어주는데 인상 깊은 부분이 상당히 많더군요. 별 생각 없이 막연하게 회사만 다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하지 않으면 다른 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